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남자 TY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게 사과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은 침략자 속성을 타고난 나라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1868년 명치 유신 전까지 각 지역 봉건 영주와 사무라이가 결합해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던 나라였습니다. 이때 영주와 사무라이가 결합해서 봉건 체제를 합리화하는 무사도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났는데요. 이 무사도는 12세기 무렵 유교 사상과 결합하여 충성, 희생, 신의, 결백, 명예를 숭상하는 일본 특유의 호전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봉건 지배층이 중심이 되어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룬 일본에서는 민주주의가 싹틀 시간이 없었기에 시민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천황제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의 정치 권력은 천황을 받드는 군부 관료 집단들이 쥐게 되었고, 경제 권력은 이들의 비호를 받는 극소수 재벌들이 독점했는데요. 일본의 재벌들은 내수 시장이 작고 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군부 관료 집단의 침략 전쟁 계획에 적극 찬성했고 그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은 패배했고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원자폭탄이 가져다준 끔찍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대륙과 동유럽, 한반도 북쪽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사회주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대리인으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1948년 동경 전범 재판에서 전범 7명을 교수형에 처했고 16명의 종신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천황제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첫 수상을 전쟁 당시 외무 관료로 일했던 요시다 시게루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자 연합군은 전쟁 범죄자를 모두 사면했는데요. 이로 인해 쫓겨났던 전범 혐의자 1만 명이 모두 공직에 복귀하였고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치안,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재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해체되었던 재벌기업이 되살아났고 경찰 예비대가 자위대로 바뀌면서 일본도 실제적으로 다시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 체제와 싸우기 위해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 천황제 광신자들을 동맹군으로 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지렛대 삼아 경제 재건에 성공한 일본은 그 후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국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커지게 됐죠. 이 말은 전범 혐의자들의 후손이 아직도 일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일본에게 사과받지 못했을까요?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반공투사임을 자처하며 미군정의 빌부터 정치 권력을 자처한 것부터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으며 3억 달러의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몽땅 넘겨줬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대일 배상 청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분들이나 징용, 징병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의견도 없이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들의 잘못된 행동이 일본을 더 떳떳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일본 위안부 사건 이 단어들만 들어도 분노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전범기업의 물건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고 일본 여행을 한 해 약
754만 명이 가고, 그리고 거기서 총 5조 1200억 원의 돈을 쓰고 옵니다. 우리는 정말 아픈 역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느끼고는 있지만 그냥 바보처럼 외면하고 있는 건가요?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